주사 맞으러 가나? 내가 너무 아프니까 주사 맞으러 가나? 그렇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말 표현을 못하는 친구는 네네. 아니니까 분명하게. 협응 능력이나 그런 것들 다 대체로 우수한 것 같아요. 오늘은 7살 아이의 웩슬러 지능 검사가 예약되어 있는 날입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 IQ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는 목적보다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가 언어 이해나 추론, 작업 기억 등 다양한 인지 영역에 어떤 특성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부모가 봤을 때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부모가 못 챙기는 잘 몰랐던 인지 발달 상황이 궁금해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거죠. 이날은 늦지 않게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지우야, 우리 지금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따라왔어? 아빠는 지금 강주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걸 하러 가고 있어. 뭐 잘하나 검사한다고 했어, 엄마가? 처음에는 검사라고 했을 때 병원에 검사한다고 했어. 아,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줄 알았어? 무서워. 주사 맞으러 가나? 내가 너무 아프니까 주사 맞으러 가나? 주사 맞으러, 검사한다고 하니까 주사 맞으러 가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마 아빠도 너무 어릴 때 해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뭐 표시해서 동그라미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저희 아이는 유아용 웩슬러 지능 검사를 했고 상담사 선생님과 아동이 1대1로 진행했습니다. 검사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였고요. 검사 종료 후에는 결과 상담을 위해서 시간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가 글자를 아직 다 모르는데 검사하는 게 문제는 없었나요? 왜냐면 이제 나이에 맞게 유아용 검사지 네네네. 있어서 이건 글자 읽지 않아도 지능 테스트 할 수 있게 유아용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 뭐 글을 읽어야 되는 건 없었고 제가 단어를 불러주면 단어에 대해서 뭐 유사점을 찾거나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그렇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말 표현을 못하는 친구는 네네. 아니니까 분명하게 네네네. 검사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또 얌전하고 하는 데까지도 열심히 하고 이랬거든요. 검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가서 아이랑 잠깐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검사에서는 뭐 어떤 건 물어봤어? 맞추기? 맞추기? 뭘 맞추기인데? 그냥 모양? 네 개 블럭들로 뭔가 맞추는 거 있어. 전부 다 그런 거였어? 아니?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거는? 가장 선생님이 뒷가슴이 닿았을 때 뒷가슴 제발 같은 것들 어?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 지우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를 안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학교 가기 전까지 최대한 조금씩 준비를 하는 거. 상담 시에 상담사 선생님의 동의하에 상담 내용을 녹음했고 나중에 녹음한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녹음 내용을 토대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언어 협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대체로 우수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이제 이거 들었을 때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인 거지. 공통성에 대한 부분. 공통 그림 찾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처음에 이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를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었을 때 약간 좀 유연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지표에 비해서 다른 상대적으로 지표에 낮은 비해서. 거지. 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낮은 거는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 그러니까 지우는 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나는 생각이 달라.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는 다른 타 지표가 막 129 나오고 121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지. 평균의 구간 안에 있다는 말은 얘는 정상적인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육상 선수인데 단거리 선수야. 100m도 잘 뛰고 200m도 잘 뛰고 근데 400m 기록이 뭐 100m 기록, 200m 기록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기록이 나오는데 400m 기록은 그냥 다른 선수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그렇다고 이 선수가 400m를 못 뛰는 게 아니잖아. 다른 선수들 정도는 뛰는 거잖아. 아주 뭐 400m에 다리를 절면서 해가지고 뭔가 뭐 부상 방지나 뭐 어떤 걸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이 높으니까 이 아이의 다른 지표가 높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낮은 거지. 전체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수치는 그냥 평이한 평균적인 수치라서 그게 꼭 뭐 아이가 절대적으로 이 확산적인 개방적인 사고가 좀 뒤처진다 이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 이거. 근데 금액이 어쨌든 지능 검사가 23만 원,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좀 확인을 하긴 했지. 아우, 딱 강지우네.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약간 이제 대부분 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극과 극인 것 같았어요. 갔을 때 느낌. 정말 맞아. 정말 뛰어난 아이라서 이 아이 영재 교육을 위해서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교육에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받고 싶어 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영재 교육을 위해서 한번 확인받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또 완전 극으로 가서 이제 아이가 너무 느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이제 채워줘야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을 더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로 사실 이 검사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고, 사실 내가 이 검사를 한번 지우 시켜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지우가 그동안 얼마나 잘 커왔는가를 사실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오히려 갔을 때의 느낌은 진짜 극과 극인데 정말 평균적인 아이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도 당황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받지. 당황까지는 아니고 내가 지우 데려갔을 때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어.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얼핏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스캔해봤을 때는 딱히 문제가 있는 행동 발달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라고 해서 그냥 아이가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학교 가기 전에 뭔가 집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좀 조언을 좀 들어보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되게 이런 사람이 잘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 지금 진짜 이게 천재 아니야? 이런 애가 오거나 아니면 행동 발달이 너무 느린 친구가 오거나 그래서 이걸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건 있어도 대부분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일부 몇 개 분야가 조금 뛰어난 이 정도에 되는 아이들은 검사를 잘 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지. 그래서 결론, 다른 학부모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나는 사실은 보통 평범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실 이 검사 자체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검사를 해봐야겠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까 말한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검사 자체를 지능 검사를 하실 수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꼭 이게 극과 극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평범한 아이들을 위한 것도 사실 데이터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나는 사실 이 검사를 했을 때 내가 되게
내가 되게 임팩트 받은 부분은 강지우가 학업적인 열망이 되게 높은 아이였구나. 그리고 여기 시공간에 이런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가 좀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부분은 이렇게 높게 나왔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지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엄마가 파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권해는 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결과는 연명 중 둘밖에 안 하겠지. 딱히 평균적인 아이의 엄마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검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도 그래. 이거 받고 나서 느낀 점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딱 평범하게 크는 아이들은 이 검사를 7살에 잘 하러 오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일단 받았고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한테 추천한다라고 하면 나는 보통은 추천 안 할 것 같아. 이 금액대가 싼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결과 분석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특출난 아이가 아닐까 싶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미리 이제 어떤 영재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가 의심되는 학부모님들이 일부 그리고 너무 아이의 발달이 좀 느린 게 아닌가 걱정되는 부모님들 정도면 한 번쯤 받아보실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굳이 이걸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수치 데이터나 텍스트로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풀어서 설명해 준 거잖아. 사실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던 강지우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크게 뭐 잘하는데 문제가 없다 싶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걸 받을 필요가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지우는 맨사는 아니라는 거지. 이 수치가 이제 맨사가 되려면 이제 지표 점수가 100, 막 40, 50, 60 뭐 이렇게 되는 게 뜨면 얘는 정말 뛰어난 아이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딱 봐도 강지우 키랑 비슷한 정도의 숫자들이잖아. 데이터들이 121, 116 뭐 이러잖아. 그래서 이 정도면 맨사는 아니구나. 역시 평범한 부모가 평범한 아이를 낳았구나. 그렇지. 그 사실은 이 검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아봤을 때 저기 서울의 어떤 동네에서는 이 검사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학업에 대한 학원하고 다 연계가 돼 있지. 그렇게까지 이제 추가로 상담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뭔가 엄청난 교육적인 투자를 사실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좋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 5살 때부터 엉덩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막 이 아이한테 막 앉혀놓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닌데 선생님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후천적인 교육을 많이 시킨 아이 같다라고 이 부분을 이제 언어 부분 이야기했을 때 딱히 지우한테 그렇게 많은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책 무조건 책 많이 읽어주고 오디오북 많이 들려주고 그렇죠. 그 힘이 큰 거야. 근데 이제 이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북을 많이 본인이 듣고 집중해서 이제 하면서 그걸 다 본인이 상식으로 습득을 하는 거지. 생각하잖아. 들으면 이걸 영상으로 보면 그냥 휘발돼. 근데 들으면 상상을 한단 말이야. 이야기 같은 것들을.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점수가 이 부분 높게 나왔던 것 같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맞춰줬던 것들이 이런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치. 이 지금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 그 상수값이 아니라 아이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변화는 확장이 될 수도 하고 되기도 하고 또 쪼그라들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만 5세 11개월 때까지 아이의 성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앞으로는 딱히 사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던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특출나게 엄청 잘하는 부분도 없지만 딱히 지금 봤을 때 90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110, 120 이런 점수이기 때문에 평균 급간 안에 들어가는 것과 그보다 더 높은 급간에 속하는 데이터가 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채워줘야겠다. 근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안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어떤 정의적인 학습 부분에 있어서 주의 집중력 부분은 조금 후천적으로 키워줘야겠다. 엄마 아빠가. 오늘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한 상담 아니고 뭐지?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은 일, 육아, 자기개발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싫어하는 요즘 아빠들의 관심사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요즘 아빠의 생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픈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